그 시간에 책을 읽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보름이든 일주일이든 자기한테 시간을 주고 다시 퍼즐 맞추면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멋있게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본인들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유래보살입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촬영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그동안 좀 이사도 있었고 나름대로 좀 바쁜 일이 좀 있었습니다. 빨리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네. 좋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또 촬영하시는 만큼 또 좋은 정보들 우리 시청자들한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알아볼 거는 이제 벌써 하반기가 또 다가왔어요. 아, 그러게 말이야. 나이만 먹어. 진짜. 시간이 너무 빨라진 것 같아요. 네네. 선생님은 좀 젊어지신 것 같아요. 에이, 그런 또 립 서비스를 하지 말아요. 그래요. 진짜예요. 진짜 젊어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하반기에 우리 소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네. 하반기 소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소띠분들 인생 살아오면서 굴곡은 누구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분들은 좀 어떤 좀 시련들을 가장 많이 겪었을까요? 아집이 많았죠. 고집이 많고 똥고집이 있고 또 우던하게 또 의리가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심도 하지만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하는 시기 때는 누군가를 또 떠나면서 가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잘 못하는 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의리가 있는 띠라고 생각하는 띠 중에 소띠다라고 볼 정도로 우직하고 또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자기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띠 중에 하나다. 멋스럽다. 근데 이제 너무 고집이 세서 아무리 좋은 그 상황이어도 본인이 그걸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게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네. 하반기 좋다. 하반기에. 네, 하반기 좋아요. 올 초에 초중반에서는 사실 내가 뭘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뭔가 결정을 하는 일에서는 굉장한 고민이 많았어요. 네. 고민이 많았고 내가 이거를 해봐야 될까 두려움도 많았는데 이제 하반기 운세에서는 뭔가 물이 밀듯이 시원하게 나한테 오는 결정하는 것들이 나쁘지 않게 좋게 따라주는 운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소띠의 하반기 운에는 내년에 이제 우리가 7월 달이 좀 지나면 내년의 운기를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볼 때는 7월 운세가 이제 다가오면서 8월, 9월, 10월, 11월, 12월부터 내년의 운기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근데 우리가 좋을 때는 한 가지 구설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구설수가 같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진행하는 일에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반기 소띠분 운기가 되게 좋다고 했는데 선생님, 이분들 몇 월 달에 운기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게 좋은 건가요? 8월, 9월이죠. 8월, 9월. 네, 8, 9월에는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한 띠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어디를 이동을 한다,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한다, 뭔가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일하는 데서 나와서 내 사업을 한다.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운기에서는 사실 8, 9월 달도 굉장히 괜찮은데 7월 달부터 운기는 하반기로 볼 때는 8월부터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죠. 8월부터 좋네요. 그럼 우리 소띠분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제 금전운일 것 같은데 네네. 금전의 기운 또한 좀 긍정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럼요. 모든 일은 지금 여기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금전 쪽이나 재물의 운기가 받쳐주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박박하고 힘들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7월 아마 상, 중 거기서는 굉장히 좀 걸려있던 부분들이 하반기에서 내년에까지는 그냥 쭉 직진으로 달릴 수 있는 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그럼 이분들이 선생님 상반기까지는 조금 많이 힘들었다고 했는데 네네. 이분들을 좀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이 좀 어떤 거였던 것 같아요? 이동하는 거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이제 점사를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많이 접하고 보는데 보면은 이동하는 거, 내가 새로운 환경에 뭔가 변화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힘들게 결정을 했냐, 지금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면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좋네. 그래서 이분들 일부종사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일부 종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공망으로 인해서 떨어져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서울에 있어, 아내는 난 지방에서 있어. 이렇게 해서 공망으로 조금 외롭게 가시는 분들이 있죠. 좀 고난의 길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숫자가 바뀔 때마다 굉장히 좋은 띠 중에 하나거든요. 네. 20대, 30대, 40대, 40대 후부터는 내가 그동안에 씨를 뿌렸던 거를 수확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굉장히 결정타. 내가 굉장히 좋아지는 운기야. 근데 좋아지는 운기 때는 항상 간제 구설이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조심해서 가신다면은 정말 멋있게 사실 수가 있어요. 좋네요. 네. 그러면 우리 이 소띠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초년, 중년에는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시더라도 말년에 가서 좀 꽃을 피우는 분들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럼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초년에는 돌도 씹어먹는다라고 하잖아. 근데 굳이 돌을 씹어먹을 필요는 없지만 네. 고생을 한번 해봐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생을 좀 해보고 근데 그게 그 고생이 계속 쭉 이어진다면 인생이 낙이 없어. 사는 게. 근데 이 소띠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죠. 이 정말 매력적인 게 뭐냐면 우두커니 자기 갈 길을 열심히 가요. 뿔이 나서 화가 나면 팍 뒤집지 않는 하는 우둔하게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열심히 하면서 그 노력의 결과가 보이죠. 좋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하반기부터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을 잡아가냐에 따라서 나의 말년에 좋게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이 되는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40대가 아마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이 소띠분들은 예를 들어서 주색에 빠지게 되면은 돈은 계속 들긴 들어요. 돈은 계속 벌어. 어떻게든 벌지만 주색에 빠지게 되면 항상 밑반독에 물 붓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거의 나는 땅을 사놔라. 소띠분들은 땅을 사놔서 그게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20대 때 만약에 큰 돈을 벌어 30대 때 내가 생각지 않은 너무 큰 재물을 얻었어. 그렇다면 땅으로 돈을 묻어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땅으로 땅에 투자를 해야 그럼요. 좋습니다.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소띠분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또 부탁드릴게요. 네. 인생은 퍼즐 같습니다. 퍼즐. 어쩔 때는 퍼즐이 잘 맞춰지면 내가 살아온 게 너무 즐겁고 재미나지만 또 퍼즐이 좀 안 맞춰질 때는 온갖 힘을 다 써가지고 그거 막 하느냐고 애쓰잖아요. 그럴 때 조금만 힘을 가지세요. 본인한테 조금 시간을 주고 내 안에 나한테 조금 시간을 준다면은 조금 집어 던져 퍼즐 안 맞으면 조금만 그런다고 해서 더 빨리 가고 덜 가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소띠분들은 좀 은근하게 성급한 게 있으세요. 보이지 않게 남한테 들키는 걸 싫어하고 자기의 속을 그러다 보니까 막 혼자서 애를 쓰고 식은땀 막 흘려. 잠깐 쉬어두고 숨을 고르고 그 시간에 책을 읽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보름이든 일주일이든 자기한테 시간을 주고 다시 퍼즐 맞추면 그거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멋있게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본인들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게 또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이나 하반기 중요한 선택 앞두고 계신 분들은 개별 상담 통해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